백승철의 목소리 듣기 좋은 밤. 계절이 바뀌었구나라는 느낌을 언제쯤 받으시나요? 저는 바람의 온도가 달라지면 이제 계절이 바뀌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살결에 닿는 바람의 느낌이 달라지면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물론 아직은 조금 덥지만요. 하늘은 이미 그 뙤약볕을 내리쬐던 그때보다는 한층 높아져 있습니다. 바뀌는 계절을 온몸으로 느끼고 나서 달력을 바라보면 바로 얼마 전 화요일이 처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정말 이젠 가을입니다. 살포시 가을이 왔네요. 어느 누구는 계절이 바뀌면 커튼을 바꿔단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누구는 가을이면 꼭 깃을 세운 버버리 코트를 입는다고도 했고요. 또 누군가는 다가오는 계절에 맞는 과일청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방식은 뭐가 있을까요? 궁금해지는데요. 나중에 꼭 알려주세요. 그럼 다가오는 가을을 맞이하며 백승철의 목소리 듣기 좋은 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백듯밤 백야 청취자 여러분, DJ 백승철입니다. 우리 이렇게 저랑 여러분 우리끼리만 만나는 건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지지난주엔 나은혁 성우님, 지난주엔 남도형 성우님과 함께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끼리만 있는 지금 이상하게 마음이 간지러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은영님과 도형님을 만나고 나니까 절대 끝날 것 같지 않던 여름이 드디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네요. 물론 여전히 좀 덥기는 해요. 그래도 절기상으로는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를 한번 믿어보자고요. 자, 가을입니다. 그럼 가을을 여는 여러분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다 들어주는 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요즘 제 인생에 로맨스가 부족한 것 같아서 로맨스 소설을 읽고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추천받아서 사서함 110호의 우편물도 읽었고 지구에서 한 앞분도 읽었어요. 근데 이제 로맨스가 느는 게 아니라 그냥 책 읽고 싶은 마음만 커지고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책을 한 권 다 읽으면 오는 뿌듯한 기분. 그 기분만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책을 읽어야 연애세포가 돌아올 것 같은데 백디는 요즘 어떤 책을 읽으시나요? 책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꼭 연애소설 아니어도 됩니다. 읽으셨던 책 중에 재미있던 것들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연애세포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책을 읽으시는 게 좋을까? 예전에요. 제가 성우되고 나서 그때 읽었던 책이 있는데 어제 오랜만에 다시 꺼내서 또 읽어봤어요. 거기에 우선 책 제목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글귀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께 소개해 드려볼게요. 나의 동생아, 너의 첼로 연주에 왜 사람들은 눈물을 흘릴까? 동생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난 그냥 단지 첼로를 왼쪽 어깨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 안고 연주할 뿐인걸?
또 다른 글귀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는 축구를 했고 나를 응원하며 시원한 물을 마시라던 그 아이는 계속 나를 걱정하며 기다려 주었어. 나의 운동이 끝날 때까지 몇 번이고 매점에 가서 닝닝해진 음료수를 다시 찬 음료수로 바꿔와서 내가 마시게끔 해주었다. 또 다른 글귀는요. 언제부터인가 그 아이가 행복해하면 나도 덩달아 행복해진다. 그 아이가 기뻐하면 함께 기쁘고 그 아이가 슬퍼하면 함께 슬퍼진다. 내가 즐거워하면 그 아이도 덩달아 즐거워하는 걸 알게 되었어. 그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려면 나 자신부터 행복해져야 한다는 걸 깨닫는다. 진정한 사랑은 받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주어서 기쁜 것임을 알게 되었다. 라는 글귀가 제가 읽었었던 책 중에 있었는데요. 혹시 이 정도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떤 책인지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파페포포 메모리즈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림체도 되게 사랑스럽고 예쁘고 귀여웠고요. 내용도 포근포근해지고 알싸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따뜻해지게 만들기도 했던 그런 책이었는데 혹시 이런 책 한번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파페포포 메모리즈. 연애세포를 깨우는데 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주 짧은 글들의 나열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저는 지금 백듣밤을 듣고 있습니다. 백듣밤을 들으며 백듣밤 사연을 쓰고 있다니 신기합니다. 그냥 제가 좋아하는 승철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문득 제가 참 인복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사연을 써요. MBTI가 INFP인 저는 사람들과 연락을 참 잘 못해요. 학교 다닐 때 방학만 되면 연락 두절되는 애. 그게 바로 저였는데요. 그래서 저 좋을 때만 연락하는 조금은 네 가지가 없을 저를 제 친구들은 언제나 반갑게 맞아줍니다. 정말 고맙죠. 사실 저는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하는데 누군가가 직접 불러주는 음악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듣는 음악이 아니라 친구가 노래를 불러주면 그걸 직접 듣거나 통화로 듣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 백듣밤을 듣고 나면 친구 중에 노래 좋아하는 친구에게 전화해서 노래 불러달라고 떼를 씁니다. 그러면 이 오밤중에 무슨 노래라고 하면서도 꼭 한 곡씩 불러줘요. 이제는 그 친구가 금요일에 약속이 없다면 노래를 불러달라 하는 것이 루트가 되었어요. 오늘은 왠지 백듣밤을 듣고는 승철님이 모 공연에서 부르셨던 사랑비를 들어야겠습니다. 승철님이 불러주시는 노래도 듣고 싶어지는 지금입니다. 오늘도 승철님의 공연을 기다립니다. 라는 사연이네요. 오, 친구분, 참 귀한 친구분을 두셨네요.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면 기꺼이, 이 오밤중에 무슨 노래라고 하면서도 꼭 노래를 불러준다고 하는 그 친구,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노래 불러주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언젠가 저도 노래를 불러드릴 수 있는 날이 오면 좋을 텐데, 그날이 언제일까요? 하지만 그날은 꼭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사랑비도 잘 들어주시고 다른 예쁜 노래들도 많이 들어봐 주시길 바랄게요.
나중에 저도 꼭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요즘 들어 자꾸 비가 와서 그런지 이런저런 고민이 많이 듭니다. 살다 보니 심란한 일이 있는 게 맞고요. 그냥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감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고민을 해서 인간관계론이란 책도 베스트셀러가 됐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족, 친구, 지인, 애인 등등 사람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단순하지 않고 어렵네요. 누군가에게 아무리 자세하게 털어놓는다고 해도 이해받기 어려울 때도 많고, 그래서 점점 더 말을 안 하게 되고 해당 문제에 대해 움츠러들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고민하거나 싸매고 있기보다는 가족과 문제가 있을 때는 친구를 만난다거나 친구와 문제가 있을 때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서 해결하는 편이었는데 왜일까요? 코로나 때문인 건지 아니면 제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이번은 정말 울적하고 잘 지나가지지가 않습니다. 보통 누군가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라고 제안을 하면 잘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편이에요. 저는 저를 고치는 행위를 좋아하거든요. 절대 안 변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좋은 쪽으로 바뀌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번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소통이 안 돼서 그런지 굉장히 힘드네요. 백디제이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어렵네요. 하필이면 제일 가까운 사람이 소통이 안 돼서. 친구랑 문제가 있을 땐 가족분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해결을 하시고, 가족분들과 문제가 있을 땐 친구를 만나서 해결을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참 좋은 방법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시간만 보내면서 해결을 하셨던 건지 아니면 친구와 저쪽에서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해결을 하셨던 건지, 또 친구와의 문제가 있을 때 가족과 대화를 하면서 친구랑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 라는 상담 내지는 대화로 문제를 풀어내셨던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하필이면 가장 가까운 사람과 소통이 안 된다. 저는 그럴 때 우선 아무 생각하지 않고 냅둡니다. 저의 감정을 잠시 시간한테 맡겨버리고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열심히 평상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지내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 보면 시간이 저한테 어느 순간 말을 해주더라고요. 어떻게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그래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단절된 상태에서 시간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의 기본은 지켜가면서 시간에게 부탁을 하고 맡기죠. 아마 그러고 계실 것 같긴 한데 그 방법 외에는 글쎄요, 어떤 게 더 있을까요? 우선은 마음 비우고 잠시 내려놓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4살, 성인 ADHD 질환을 앓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혹시 성인 ADHD를 알고 계시나요? 저는 조금 모자라고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움직임이 굼뜨고 말수가 좀 적은 사람인 채로 34년을 보냈거든요. 초등학교 때 교실에서 소리 지르며 뛰쳐나간 적도 없고 대뜸 돌발 행동을 해서 주변에 피해를 준 적도 없었어요. 주변에서 제 이미지는 그냥 좀 겉돌고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이고
이런 이미지였습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ADHD와 정반대인데 제가 이 질환을 앓고 있대요. 성인 ADHD는 과잉 충동장애, 주의력 결핍형, 혼합형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고 해요. 저는 두 번째 유형인 주의력 결핍, 일명 조용한 ADHD 질환자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공부를 더럽게 못했던 것도, 뜬금없이 맥락 파괴적인 말을 던지는 것도, 집중력이 붕어 수준이라 책을 못 읽는 것도 전부 뇌가 고장나서 그런 거래요. 전전두엽이 제대로 확확 자라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순서를 정하고 몸을 움직이게 해서 목표를 달성하고 끝에 얻는 달달한 성취감을 전전두엽에서 담당하는데요. 전전두엽이 제 기능을 못해서 그렇다네요. 웃기죠? 의심이 확신이 되는 과정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정신과 진료를 예약한다. 검사를 받는다. 진단을 기다린다. 기다림과의 싸움을 잘 견뎌내면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고 알아서 해줬거든요. 처방을 받고 나서 새끼 손톱보다 작은 알약을 받아왔어요. 빈속에 먹고 나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변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요즘에 인생 2회차를 사는 기분이에요. 실제로 무기력하고 실패감으로 점철된 제 인생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어요. 나도 혹시 하는 기분이 드신다면 꼭 성인 ADHD가 아니더라도 병원에 가보시길 바랄게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영업을 하는 것 같아서 머쓱한데요. 우울증도 요즘에는 감기 같은 거라고 하잖아요. 약물을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혼자 이겨내기 어려움에 부딪히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승철님의 목소리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해봅니다. 부족하고 산만한 사연이지만 읽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뿅. 네,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성인 ADHD가 있다는 얘기는 사연자님의 글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그러시군요. 그런데 참 반가운 소식은 변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인생 2회차를 사는 기분을 얻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참 마음에 드네요. 조금씩 바꿔가고 계신다니까 정말 기쁘고 앞으로 계속 노력하시면서 호전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wanna say I love you. I wanna love. 오늘 오프닝에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가을을 맞이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저는요, 제가 사랑하는 여의도 공원을 걷습니다. 해마다 꼭 한 번씩은 반드시 기필코 의식처럼 성우가 되기 전에 그리고 성우가 된 직후에 바로 여의도 공원은 저에게 다짐의 땅이었고요. 반성과 희망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가을마다 한 번씩 꼭 가서 저를 반추해 보곤 해요. 그리고 여의도 공원의 가을은 정말 정말 아름답거든요. 시간 되실 때 한번 여의도 공원의 가을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을, 왠지 외롭기도 합니다. 하늘이 높아져서 그런 걸까요? 하늘이 높아지는 만큼 딱 그만큼 공간이 넓어져서 그 공허함에 외로워지는 걸까요? 물론 아니겠죠. 이렇게 외로운 가을엔 남편이 아니라 언제나 나를 지지해주는 내 편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기 마련이죠. 제가 여러분의 편이 되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제 편이 되어주시겠습니까? 그럼 무조건 내 편 읽어보겠습니다. 백디제이님, 저 이번에 완전 많이 아팠어요. 여름철에 다들 걸리기 쉬운 장염에 걸렸답니다. 원래도 어릴 때부터 배탈이 잘 나는 편이긴 했는데 이번에는 왠지 다 커서 걸리니까 부모님도 별 관심 없고 서럽더라고요. 백디제이님이 무조건 제 편 들어서 위로해 주세요. 어릴 때처럼 입원을 하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었지만 약간 열나는 거 하고 오한도 있었어요. 일주일 넘었는데 아직도 한 번씩 일하다가 배를 움켜줄 만큼 아파서 약도 조금 더 타왔습니다. 내시경 해보자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일단 약만 타왔어요. 알고 보면 큰 병인 건 아닐까 살짝 겁나기도 하는데 일주일 약을 더 먹어보고 괜찮으면 진짜 위염과 장염 한 번에 왔던 거겠죠? 뭐 그래도 백디제이님이 무조건 편들어 주시면 서러웠던 거 싹 다 날아갈 것 같아요. 달콤한 위로 부탁해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프지 마세요. 아픈 건 진짜 서럽고 힘드니까 아프지 마세요. 위염에 장염, 오한까지. 아이고야, 어떡하니. 저도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그것도 여름에 오한이 들곤 하는데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한 번씩은 부모님 몰래 이제 오한이 오거나 하면 침대에 누워서 더운 여름인데도 저만 너무 추우니까 이불 꽁꽁 싸매고 안 입었던 옷도 더 껴입고 어쩔 때는 겨울에 입는 오리털 패딩 같은 것도 입으면서 여름에 그 오한을 이겨내곤 하는데 119 전화하고 싶을 때도 있더라고요, 한 번씩은. 그 정도로 되게 힘든데 위염에 장염에 오한까지 아이고 얼마나 더 힘드셨을까. 혹시 온열찜질 같은 거나 생강차 같은 걸 소량씩 항상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혹시 속이 차가운 건 아니신가요? 평소에 좀 따뜻하게 관리하시면 그 증상이 조금 덜하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장염, 위염, 날 음식도 좀 드시거나 하시는 것 같아요. 차가운 거 많이 드시고 음식 드실 때 조금 덥더라도 따뜻한 음식 잘 익혀 드시는 걸 따뜻한 음식 드시고 잘 익힌 음식 드시는 걸 추천해 볼게요. 자, 앞으로 또 아픈 일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네, 괜찮아요. 제가 힘이 돼 드릴게요. 아프지 마시고 앞으로 화이팅 해 주세요. 화이팅! 자, 다음 사연입니다. 승철님, 저 드디어 졸업합니다. 다들 하는 대학 졸업이 뭐 이렇게 자랑스러운 일이냐 싶겠지만 저는 이제 30을 바라보는 20살 후반이란 말이죠. 그냥 마냥 논 것은 아닙니다. 국가 지원 사업도 추진하느라 휴학을 몇 년 했고 물론 그 휴학 기간 중에 1년은 오롯이
저를 위한 여행의 시간도 있었지만요. 키키키. 아무튼 그리고 또 복학할까 할 때쯤엔 운이 좋아서 해외에서 1년 정도 인턴으로 일할 기회가 생겨서 또 휴학하고 일을 하고 오고 그리고 귀국해서는 복학을 했다가 취업을 했다가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저 이번에 졸업합니다. 척척 학사가 되었습니다. 너무 늦은 졸업이지만 제 편이 되어서 축하해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스펙터클 어드벤처. 사연 보내주신 분의 20대는 와, 이건 알차다 못해서 꽉 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심으로 졸업 축하드리고요. 열심히 살아오신 만큼 다가오는 30대는 더 기쁘고 알찬 시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승철님, 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빗길에 촐랭촐랭 다니다가 넘어졌는데 잘못 넘어졌나 봐요. 다리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하고 사실 지금은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흑흑. 근데 또 지금 코시국이라 병문안도 못 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가족들이 자꾸 메시지로 위로를 해주다가 너는 다 큰 애가 조심히 좀 다니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다녀야 할 것 아냐. 라는 말을 자꾸 합니다. 물론 속상해서 하는 말이라는 건 알지만 좀 더 다정함을 바라는 건 무리일까요? 친구들도 물론 장난인 건 알지만 20살이 넘은 어른인데 왜 넘어져? 이런 식으로 놀려요. 아파서 서러운디. 사실 방금도 아버지가 잘한다 잘해 라고 해서 서러워서 제 편이 필요해서 이렇게 씁니다. 승철님은 저의 편이 되어주실 거죠? 라는 사연인데요. 그럼요. 넘어진 것도 서럽고 철심 박은 것도 서러운데 아니 참나. 넘어질 수도 있지. 아니 그리고 미끄러운데 어떻게 안 넘어져요? 넘어질 수밖에 없지. 눈길에 빗길에 넘어지는 게 이 얼마나 쉬운데. 참 안 넘어지는 게 더 신기하네. 아픈 것도 서럽고 철심 박은 것도 억울한데 말이야. 많이 아프니? 많이 힘들지? 아유 어떡하니. 얼마나 입원해 있어야 하는 거야? 힘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마음속에 있는 위로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그래 친하니까 가족이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겠지. 속은 엄청 따뜻하고 다정한 말들 많이 해주셨을 거야. 그런데 괴념치 말고 힘내. 내가 매일매일 기도할게. 자, 빨리 퇴원해서 이제 더 열심히 뛰어다녀 보자고. 화이팅! 다음 사연입니다. 승철님, 그냥 아무따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힘내라고 난 내 편이라고 말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마음이 여러 이유로 무너지는데 승철님의 다정한 목소리를 들으면 이 고비를 또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사연이네요. 버전을 조금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지금부터 시작. 듣고 있니? 힘들다는 건 그만큼 네가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다는 거잖아. 난 널 믿고 언제나 널 응원할 거야. 너의 어제도, 너의 오늘도, 그리고 너의 내일도 내가 응원할게. 힘내. 너무 무리하진 말고 살짝만 힘내. 절대 잊으면 안 돼. 언제나 내가 너의 편이라는 것도 말이야.
우리 같이 파이팅 하자. 그리고 오늘 밤 잠도 잘 자야지. 그럼 이 방송 끝나면 푹 잘 자. 예전에 누군가가 해준 말인데요. 우리는 보통 평생을 함께하는 사람을 찾을 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잃어버린 반쪽을 찾는다. 혹은 잃어버린 반쪽을 찾았다. 이렇게요. 그런데 그 말은 맞지 않다고도 합니다. 사람은 절대 반쪽일 수가 없다고 해요. 그냥 하나의 온전한 나와 또 다른 온전한 상대방이 만나서 조금 더 튼튼한, 단단한 하나의 우리가 되는 것이라고요. 이제 곧 사람 마음 싱숭생숭해지는 가을입니다. 계절이 바뀌면 기분이 바뀌고 자칫 너무 심하게 센치해질 수도 있는데요. 우리 이 계절에 마음 날아가지 말고 다시 만나서 좀 더 단단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행복하게 온전한 하나로 있기로 그렇게 약속하시죠. 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요. 백승철의 목소리 듣기 좋은 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즐거운 밤 보내세요.